온라인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만 더 해보고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날숨 설명이 조금 1학년 때 배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소를 흡수하는 숨입니다. 이렇게 있는 산소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골이에요. 골, 갈비뼈를 위로 올리고 그리고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요. 그러면 여기는 부피가 상승하고, 부피가 상승하니까 밀도가 떨어지고 압력이, 그러면 여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기 있는 공간 안에는 저압이 돼요. 상대적으로 바깥이 압력이 높은 게 돼요. 밀도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패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 수치가 평탄화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공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건 요거죠. 그래서 비가 올라간다. 그래서 압력이 내려가고, 압력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 공기가 들어온다. 줄숨이죠.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방출이에요. 날숨이죠. 날숨.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후 내뱉는 거예요. 자, 안쪽에는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만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늑골들은 아래로, 그리고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압력은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그리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저압이 돼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 활동이 있을 때 CO2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체 교환하는 것들은 여기 페퍼에서 확산에 의한 기체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모세혈관이 기체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 속에서는 그 혈액들이 정맥혈로 들어왔다가 산소를 충전하고 동맥혈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부연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배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수업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소변, 땀, 호흡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죠. 자, 일단 배설은 줄로 요약하자면 주영양소의 소화후 노폐로 내보내는 거죠. 그죠? 자, 이 개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이 에너지를 내뿜고 그리고 배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건 보면 간략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노폐물을 배출하는 방법은 이밖에 없어요. 땀, 그리고 소변 없습니다. 그래서 장에서 소화되고 남은 것들이 여기서 내뿜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호흡에서는 땀은 H2O, 소변도 H2O, 그리고 뭐가 섞여 있을까요? 요소죠. 근데 요소는 그 전에가 암모니아였어요. 간이 그 역할을 해줘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는 물과 요소들은 어떻게, 소화되고 남은 요소들은 어떻게 해서 걸러질까? 모아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종량제처럼 모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혈액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장이에요. 신장의 다른 이름은 콩팥이라고 불러요. 신장의 모습을 진짜 간단하게 고화해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신장의 가장 큰 역할은 혈액에 들어있는 노폐물 여과, 그게 뭐냐면 그게 물이 될 수도 있고 남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있으면 안 되지만 혈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흡수되지 못한 주영양소,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 그리고 포도당, 그런 것들이 여과돼서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신장 밖으로 다시 흡수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는 노폐물은 무엇인가? 대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장 안쪽, 이게 중요합니다. 신장 안쪽, 그러니까 소변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상적인 신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주영양소가 섞여 있는 소변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전량, 전부, 100% 다 다시 흡수돼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나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병이 되는 거죠. 만약에 포도당이 나갔어요. 우리는 당뇨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나갔어요. 단백뇨라고 불러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장이 하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리고 세 번째 필요 없는 것들 분비가 되는 겁니다. 여과는 1차적인
필터링이죠. 덩어리 큰 것들을 짚어냅니다. 자,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 보면 이런 망의 아저씨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덩어리 큰 것들은 걸려버리고 말겠죠. 그죠? 그리고 것들 짜잘한 것들은 이쪽 밑으로 가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신체라고 했을 때 이쪽 아래는 신장 안쪽이고요, 여기는 혈액의 흐름은 밖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덩어리 큰 것들은 대부분 주 영양소일 확률이 높거든요. 고분자 물질. 포도당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분자량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애들이 뭐냐면 물,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요소들이에요. 다시 신장 안쪽으로 다시 뻗어서 내려가고, 그리고 신장 밖으로 갑니다. 근데 어쩌다가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 글리세롤들이 미량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신장의 역할은 얘네들을 다시 여기로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우니까 버리면. 그럼 봅시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사구체라는 필터를 써요. 사구체. 극세 때 실 같은 거예요. 구는 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처럼 보이죠?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여과의 원리는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모세혈관 하나가 이렇게 일자로 된 것보다 꼬여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혈압이 여기에만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근데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이렇게 수백만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좀 징그러운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은 여기서 빠져나온 물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물질들을 받아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거를 우리는 사구체라고 하고요. 사구체. 그리고 여기마다 얘를 받아주는 이렇게 둥근 깔때기들이 존재해요. 이런 것들이 받치고 있어서 여기서 1차적으로 여과된 물질들이 나가는 거죠. 1차적인 깔때기를 우리는 바로 밑에 받치고 있는 이 깔때를 보먼 주머니, 보먼 주머니에서 나오는 1차적으로 여과된 물질들을, 요 물을 우리는 아직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았다, 원료라고 합니다. 원료는 개념은 이거죠. 사구체에서 1차적으로 여과된 혈액이라는 거죠. 원료에는 영양소가 없을까요? 들어있습니다. 100% 아직 깔끔하게 된 상태가 아니에요. 활동은 요거를 이렇게 0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이에요. 이렇게 지나가요. 자, 이렇게 원료가 지나가는 요 관을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세뇨관은 한두 개짜리가 아니라, 그림을 또 단순하게 또 그려보면 여기 또 뭉쳐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또 요 영양소를 가지고 가기 위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뇨관 안에 모세혈관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세뇨관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모세혈관들이 세뇨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냐하면 다시 버리기 아까운 영양소들을 하기 위해서죠.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뭔가를 줘요. 이렇게 다시 모세혈관을 준다는 건 심장으로 보내는 거죠. 심장으로 보낼 수 있는 가치로운 것들이 뭐가 있냐, 아까 말했던 여기 주영양소의 미량인 주영양소겠죠. 그리고 필요한,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는 뭐 무기질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필요한. 그리고 모세혈관이 세뇨관한테 주는 게 있겠죠. 뭘 줄까요? 필요 없는 거 주겠죠. 오줌으로 내뿜는 거. 너무 물을 많이 먹어서 물을 주거나, 그리고 짝이 너무 많이 먹어서 주거나, 나트륨 같은 것들, 그리고 비타500 같이 한 번에 많은 비타민을 흡수해서 남아두는 것들을 죠. 이렇게 모세혈관에서는 세뇨관한테 주는 거를 불필요 것이겠죠. 근데 세뇨관이 모세혈관한테 주는 거는 심장으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걸 줍니다. 그 불필요한 게 뭐냐면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했던 남는 물과 무기질, 한 번에 많이 섭취한 비타민이겠고요. 그리고 세뇨관이 모세혈관한테 주는 거는 필요한 것이겠죠. 필요한 게 뭐이겠어요? 주 영양소와, 그리고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는 무기질과 주는 거겠죠. 자,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용어적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 뿜어낸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분비라고 해요. 그리고 세뇨관이 모세혈관한테 주는 건 필요한 걸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필요한 것을 세뇨관, 모세혈관한테 준다. 다시 흡수한다. 필요한 거를 재흡수라고 해요. 그러면 여과 재흡수 분비가 다 끝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뇨관에 흐르는 원료는 뭘로 바뀌냐면 소변으로, 오줌으로 변하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소변을 다른 말로 쓰면은 여과 분비를 원료예요. 얘가 우리가 말하는 오줌. 그래서 콩팥 깔때기를 걸쳐서 얘도 또 이렇게 나오면 얘를 또 받아주는 관이 있어요. 우리는 콩팥 깔때기예요. 그리고 이 오줌이 지나가는 관을 우리는 수뇨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뇨관은 방광을 채우게 됩니다. 방광은 들어가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패턴을 갖게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과정을 걸치게 돼요. 말피기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그려보자면 어떤 구조냐면 피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꼬여있는 모양의 공 모양이고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한 번씩 걸러져서 얘네들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세워서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조를 우리는 말피기 수체, 신단이 이렇게 다시 자르기 전을 한번 그려보자면 동그란 거에 들어가는 혈관이 이렇게 하나, 그리고 나가는 혈관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구조죠. 그래서 얘를 반을 잘랐더니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죠? 어디로 가냐? 세뇨관으로 원료가 된 요 모액들은 계속 이쪽으로 이동하기 어렵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들은 딱 신장 구조만 딱 그린 거고요. 이쪽을 통해서 뭐가 지나가냐면 혈관들이 가는 거죠.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심장으로부터 혈관들이 이렇게 빨갛게 된 혈관들은 들어오는 혈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되겠죠. 신장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장은 여과 제흡수 분비라는 과정을 거치고 제흡수와 분비는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제흡수는 모세혈관 쪽으로 오는 거고요. 분비는 세뇨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한테 세뇨관으로 주는 거는 필요 없으면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이용하게 쓸 거, 제흡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거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거는 주 영양소일 거예요. 그리고 적은 양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기질,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물입니다. 자, 얘네들은 필요한 것보다 많으면은 잉여되면은 분비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오줌에서 재흡수됩니다. 메커니즘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이 뭐냐면 혈액이 신장으로 와요. 그리고 노폐물을 가진 혈액이 와요. 그럼 신장을 거치면 얘는 노폐물이 없는 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혈액은 주 영양소, 필요한 만큼의 물,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무기질만 이렇게 갖고 다시 어디로 가냐? 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걸쳐서 다시 피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폐물은 얘를 통해 몸 밖으로 가는 오줌을 통해서겠죠. 몸 밖으로 가는 메커니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